그 안에 체프라고 해서 되게 얇은 가루들이 되게 많아요. 쭉정이 같은, 찌꺼기 같은 게 되게 많이 나오게 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보통 주방에서 하시게 되면은 되게 가정에 불화를 만듭니다. 연기가 커피 향이라도 좋을 것 같지만 좋지 않아요. 커피 로스터는 이제 저희가 흔하게 먹는 커피는 검은색이라고 많이 아실 텐데, 일단은 그 생두라는 초록 색깔 상태에서는 갈리지도 않고 먹을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먹기 좋게 만들려면은 열 과정을 거쳐야지 우리가 이제 갈아서 먹을 수가 있게 되거든요. 근데 이 과정 중에서 이 원재료가 갖고 있는 특징을 잘 표현될 수 있는 방법이 있고,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소고기랑 돼지고기가 있는데, 소고기를 익힐 때는 약하게 익혀 먹는다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. 왜냐면 소고기가 가지고 있는 이런 풍미라던가 맛들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라고 얘기를 하는데, 저희가 삼겹살 같은 걸 구워 먹는다고 했을 때는 좀 바싹 구워 먹지 않나요? 좀 약간 구운 맛이 좀 뱄을 때 좀 더 맛있다고 느껴지잖아요. 커피도 그러한 과정으로 진행이 돼요. 그렇게 바싹 구워지는 형태의 재료들이 있고, 조금 그 재료의 풍미를 살리는 로스팅이 존재하거든요. 이 커피를 로스팅하는 사람이 전달하는 고객들에게 어떠한 커피를 전달할지 생각을 하고 그거에 맞춰서 로스팅을 하게 되는 거죠. 요즘에는 로스팅뿐만 아니라 커피라는 주제가 되게 그 코로나 시기 때랑 겹치면서 홈카페가 좀 많이 성장을 하면서 커피에 대한 관심이 생기니까 홈 로스터기도 좀 생겼고요. 그다음에 좀 비싼 상업용이지만 조금씩 볶을 수 있는 기계들이 생겨났어요. 그리고 이제 뭐 샘플 로스팅 기계라고 하긴 하는데, 그런 것들이 있으면서 좀 마음만 먹으면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상상을 못했던 일이잖아요. 집에서 로스팅을 한다? 아니면 취미로 로스팅을 한다라는 게 없었는데, 요즘에는 커피에 대한 이해랑 깊이가 좀 생겨나면서 로스팅에 대한 관심도 좀 많아지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. 커피가 산지마다 맛이 다르거든요. 그리고 품질마다 맛이 다르고요. 그 수많은 그 품질을 만드는 과정들이 있어요. 가공 과정이 있고, 건조 과정이 있고, 뭐 보관 과정 이런 게 있는데, 그런 거에 따라서 엄청나게 큰 차이를 주는 문화라고 생각해요. 와인이랑 위스키랑 비슷한데, 가격이 저렴한 거랑 비싼 거랑 비교해 봤을 때 정말 많은 차이를 내거든요. 그래서 그 차이를 만들어내는 그 로스팅 과정이 생두를 막 구입해서 볶아볼 수가 있으니까, 내가 볶았을 때 좋은 커피가 되게 안 좋은 맛이 날 수도 있거든요. 그러한 되게 변화가 다이나믹하니까 되게 매력적이라고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품질이 낮은 커피가 로스팅을 잘했을 때 되게 좋은 맛이 내기도 하거든요. 이게 다른 식음료에서는 사실 조금 불가능하긴 한데, 이러한 변화도 가능하니까 되게 재밌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. 뭐 다들 비슷하긴 할 텐데, 처음에는 저도 이제 20살 정도였던 것 같아요. 학교 다니면서 알바를 했던 건데, 그 전까지는 제가 한 번도 어떠한 분야에 대해서 재밌다 아니면은 되게 흥미가 있다 그렇게 느꼈던 거는 사실 게임 빼고는 없었던 것 같거든요. 거기 계셨던 분들 중에 그냥 이제 알바처럼 일하시는 분이 아니고 커피를 직업적으로 하시고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이 한 분이 계셨어요. 그분이랑 같이 일하다가 되게 재밌다라는 거를 게임 빼고 처음 느끼게 된 거죠. 그때부터는 아르바이트를 하지만 책을 이렇게 쳐다도 안 보던 사람인데 커피 책을 찾아보게 되고, 근데 그 찾아보는 과정이 굉장히 매력적이고 재밌더라고요. 알면 알수록 더 알고 싶다는 느낌이 좀 크게 들었고, 그때부터는 좀 이제 커피만 했던 것 같아요. 10몇 년 동안 계속. 어쨌든 저희가 접하는 건 원두지만 더 위로 올라가면은 이제 로스팅, 그 전으로 가면 생두, 그 위로 가면은 뭐 농부들의 노고 이런 게 있겠죠. 이런 게 이제 하나의 체인이라고 해서 이렇게 돌아가는 게 스페셜티라고 하나를 움직이는데, 그 전 과정이 궁금해서 하나씩 접하다가 로스팅을 이제 조금씩 시작을 했는데 에너지 소비가 없고 오히려 하면 할수록 더 뭔가 채워지는 느낌이 들었죠. 이런 일을 하는 게 이제 직업이구나라는 생각을 들었고, 커피 바리스타도 계속 했지만 주요한 일로는 로스팅으로 선택을 하게 됐죠. 네. 그거는 맞을 수도 틀 수도 있는데요. 일단은 저희가 먹는 에스프레소 음료들은 보통 커피가 블렌딩이 있죠. 그래서 보통 블렌딩 커피라고 많이 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좋은 커피가 섞여서 블렌딩일 수도 있지만
뭐 어쨌든 블렌딩이라는 거는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원재료를 섞어서 하나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각각 나라의 특징을 보기보다는 만드는 사람의 생각들이 많이 담겨 있는 편이에요. 브루잉 커피는 좀 날 것의 특징을 볼 수 있다면 블렌딩 커피는 이제 만드는 사람의 의도를 많이 볼 수 있는,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근데 커피를 뭐 다양하게 경험하고 싶다고 하신다면 일단 싱글 오리진 브루잉 커피를 접하는 게 좋겠죠. 네. 커피는 되게 연쇄적이고 복합적으로 하나의 결과물을 만들거든요. 뭐 하나가 잘못되면 분명히 부정적인 특징이 나타나기도 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로스팅 자체는 싱글 오리진을 한다는 거는 원재료의 특징을 최대한 보여줄 수 있는 형태로 되겠죠. 제가 소고기처럼 볶는 것처럼. 그렇기 때문에 꽤나 밝게 로스팅이 있어요. 그 특징을 최대한 보여줄 수 있는 형태로 로스팅이 돼요. 추출 같은 경우도 최대한 그 특징들이 살릴 수 있는 형태로 전체적으로 설계가 다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과정이 커피가 자라나는 환경들에 대한 특징들을 저희가 인지할 수 있게끔 이렇게 설계가 다 되어 있습니다. 상큼하다고 얘기를 하거나 과일 향이 난다라는 거는 보통 좋아하잖아요. 뭐 이건 모든 식음료에 포함되는 문제일 텐데, 이러한 형태를 봤을 때는 어쨌든 조금 가벼운 형태의 질감과 상큼하게 먹을 수 있는 게 과일이랑 좀 어울리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좀 나라를 고르실 때 아프리카 계열 혹은 중남미에서도 코스타리카나 뭐 콜롬비아 이런 쪽으로 좀 약간 화사한 느낌이 날 수 있는 나라들을 선택해 주시는 게 그런 취향으로는 좀 좋을 거고요. 근데 뭐 저희 생각했을 때 브라질 커피 하면 이제 대부분이 고소하다라는 느낌을 얘기할 때는 좀 약간 진하고 뭔가 좀 어두운 느낌이 떠오르잖아요. 그런 느낌의 커피가 나쁜 게 아니거든요. 그런 커피가 일상적으로는 좋을 텐데, 그런 커피를 접하실 때는 브라질이라던가 베트남이라던가 그런 좀 약간 나라들을 선택하시면 실패가 굉장히 적어질 수가 있을 겁니다. 분쇄도는 되게 정말 중요한 거긴 해요. 분쇄도는 바리스타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요. 카페를 가시게 되면은 제 바로 뒤에 보이는 이런 걸 많이 보셨을 거예요. 요즘에는 핸드드립을 안 해도 갖다 놓더라고요. 약간 DP처럼 약간 갖다 놓긴 하는데, 커피라는 한 알을 떠올려 보시고 그 안이 되게 벌집처럼 구멍이 송송 나 있어요. 그 안에 이제 향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. 근데 이 향들을 빼내는 작업을 해야 돼요. 이제 요거를 저희가 추출이라고 해요. 근데 이 향을 빼내려면은 요 원두 알을 그냥 물에 우리면 그냥 흰 물밖에 안 나와요. 아예 아무런 커피 성분이 나오지 않거든요. 이걸 뽑아내려면 되게 가는 분쇄도로 갈아줘야 돼요. 옛날 뭐 저희 절구라던가 뭐 맷돌 같은 형태일 텐데, 그거는 이제 커피가 잘 나오게 하는 용이한 구조가 아니다 보니까 커피가 균일하게 분쇄가 돼서 물이 잘 내려올 수 있는 형태의 그라인더가 좋은 그라인더라고 볼 수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형태로 저거를 좀 많이 쓰는 편이에요. 저런 그라인더가 저렴하게는 뭐 손으로 막 가는 거는 뭐 2만 원짜리도 있지만 저런 거는 한 300만 원 이렇게 하거든요. 비싼 막 그라인더는 막 600만 원 이렇게 해요. 근데 그라인더는 비싸면은 비싼 값을 합니다. 커피랑 물이랑 만나서 쓸려서 내려오려면 되게 고르게 갈려 있어야 가져오기 쉽잖아요. 엄청 얇은 게 있으면은 물이 내려오다가 안 내려오잖아요. 그럼 고여 있게 되고 그러면 쓴맛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그라인더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래서 커피를 빠지면 빠질수록 저거에 비용에 투자하는 비용이 많이 늘어나는 편이긴 해요. 첫 번째는 가스 버너 있잖아요. 저희가 주방에서 하는 경우가 보통 있어요. 근데 커피가 그 안에 체프라고 해서 되게 얇은 가루들이 되게 많아요. 쭉정이 같은, 찌꺼기 같은 게 되게 많이 나오게 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보통 주방에서 하시게 되면은 되게 가정에 불화를 만듭니다. 온통 집안에 연기랑 이런 찌꺼기들이 사방으로 날리게 되고 그게 약간 탄 것처럼 날아가요. 살짝 보이긴 할 텐데 여기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살짝 있거든요. 이런 게 온 집안의 사방에 날아가게 돼요. 주방에서 하는 것들은 그렇게 되고요. 주방에서 하기엔 좀 어렵고 베란다에서 하시는 분들도 좀 있고요. 그래서 베란다 로스터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. 그러면 조금은 덜하니까, 아니면은 저런 이렇게 상업용 기계가 조그만 게 있어요. 한 요 정도 되는, 비싸긴 하지만 그런 걸로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,
그런 분들도 이게 연기는 어떻게 안 돼요. 체프라는 찌꺼기는 걸러내주지만 연기가 굉장히 맵고 커피 향이라도 좋을 것 같지만 좋지 않아요. 되게 매운 향이 나요. 눈도 맵고 건강에도 좋지는 않을 거예요. 그래서 공방 있으신 약간 조금 이제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하시는 경우가 좀 있고요. 아니면은 한적한 곳에서 베란다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, 베란다로 저도 해봤는데 어릴 때 민원이 들어오더라고요. 그래서 소량으로 하게 되면은 그나마 좀 적으니까, 어쨌든 커피를 막 매일마다 막 10잔씩 먹진 않으니까 조그마한 로스터기는 뽑게 되면 한 50g 나오거든요. 50g이라면 2잔, 3잔 정도 나오는 거예요. 그러면 한 번 볶으면 2-3잔이니까 재미도 있고 즐기기 좋은 정도로 만들어지기도 하지만, 그런 기계는 굉장히 비싸요. 약간 1000만 원을 가까이 할 정도로 약간 빈부 차이가 큰 문화입니다. 일단은 적당한 수준의 그라인더, 아까 말씀드렸던 거, 그라인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냥 뭐 믹서기에 가시는 분도 계세요. 그거는 정말 안 되고요. 저렴하더라도 이렇게 손으로 가는 것들이 있거든요. 그게 아니라면은 주변에 로스터리한테 원두를 사면은 이런 게 있어요. 갈아달라고 하시는 게 차라리 나아요. 올해는 못 먹는데 그래도 한 잔을 밀도 있게 먹어볼 수는 있으니까 그게 중요하고요. 두 번째는 물인데요. 보통 사람들이 무슨 물 이럴 수가 있지만, 커피를 추출하게 되면은 녹아 나오는 건 몇 프로 안 되고 거의 95% 이상은 물이에요. 그 물이 어떤 물인가에 따라서 커피 맛이 엄청 다르거든요. 되게 오타쿠 같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, 물 안에 있는 성분에 따라서, 미네랄에 따라서, 탄산 이온에 따라서 커피가 되게 다르게 표현이 돼요.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 있는 물을 쓰다가 뭔가 이상하다 생각하시면 유튜브 같은데 커피에 어울리는 물 추천을 많이 해주거든요. 시중에 파는 물이에요. 백산수, 평창수 이런 건데, 그런 물로 한번 추출해 보시면은 굉장히 다른 경험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. 마지막은 이제 원두일 텐데요. 뭐 어쨌든 원재료는 이길 수 있는 건 없으니까, 로스터리지만 그냥 에티오피아 이렇게만 써놓은 곳이 있고, 뭐 에티오피아 어떤 거 길게 써놓은 곳이 있어요. 스페셜티라는 거는 아까 말했던 과정의 예술이거든요. 그런 것들을 좀 적어놓는 데서 원두를 구매하시는 게 실패 확률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. 그 주변에 사시는 곳 근처에 로스터리라는 곳들이 좀 있을 거예요. 어느 지방을 가든 있거든요. 매장 안에 로스터기가 있는 매장들이 있어요. 그런 매장을 방문하신다면은 사장님들은 보통 커피 얘기하는 걸 되게 좋아할 거예요. 몰라도 괜찮으니까 로스터리라는 곳에 가서 메뉴판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여러 가지 좀 복잡할 수 있지만 커피들이 있을 텐데, 사장님들한테 추천을 한번 부탁해 보는 게 저는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나는 좀 상큼하고 좀 과일향 나는 커피가 먹고 싶은데 추천해주고 싶은 게 있냐라고 하시면, 보통 일반 카페에 가면은 잘 몰라서 응대를 못 해주는 경우가 있겠지만, 본인이 만든 커피는 사실 자기 새끼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. 그리고 본인의 작품이기 때문에 자부심도 있을 거고 설명하는 데 있어서 되게 좋아하실 거예요. 이런 손님들을 기다리거든요. 그렇게 되면은 먼저 설명을 막 해주실 거예요. 그러면 그럴 때 커피를 드신 다음에 뭐 그 정반대되는 좀 약간 고소한 커피도 한번 드셔보시고, 처음부터 막 기물을 사시는 것도 좋긴 하지만 그냥 주변에 로스터리, 거기에서 추구하는 커피를 한번 드셔보시고 좀 흥미를 조금씩 쌓아가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. 일반적으로 먹는 커피지만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문화적으로 즐기는 브루잉 커피랑은 이름만 커피지 사실 전혀 다른 문화이기도 해요. 커피에서 온갖 향미를 다 느낄 수 있어요. 온갖 과일의 향이 다 있고요. 술 같은 향도 있고 맥주 같은 향이 또 있을 수 있고요. 정말 많은 경험을 커피 안에서 할 수가 있어요. 근데 이제 이거를 즐기는 데는 조금은 단계적으로 배우는 게 필요하지만, 그거에 매료가 되시면 평생 그 작업을 재미있게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. 커피가 자라나고 원두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최대한 포커싱을 하는 게 목표예요. 우리가 접하는 커피가 특별하다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일반 사람들은 그냥 신물 정도로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. 커피가 좀 고소해야지라고 느낄 수 있어요. 저도 공감하고 저희 부모님도 설득하는데 꽤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. 근데 저희가 이 문화를 좋다고 얘기를 하려면 그 과정들을 잘 설명하고 보여줄 수 있는 노력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. 그 커피를 잘 보여줄 수 있게 제가 제조하는 방법, 추출하는 방법, 그리고 매장을 만드는 방법까지도 다 이렇게 일치감 있게 만들려고 노력을 합니다.